예, 오늘 이건수 동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토론자 대단히 고맙고요. 우리가 객관적 정세 자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지가 마르고 바람이 불 때 한 점의 불씨는 큰 불이 되지만, 대지가 축축이 젖어 있고 바람이 안 불면은 장작불을 피워놔도 꺼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의 정세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논의가 뭐 지도부든 형 당원이든 거의 없다는 게 지금 당에 정체돼 있는, 그리고 이제 러우 전쟁에서 이혜영 교수나 한설이라는 전 군장이 쓴 글이 여기저기서 많이 인용이 되는데, 그분들은 현 국면을 미국과 나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런 대립구도로 봅니다. 물론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방해가 여러 요소가 많은데 늘 방해받아서 괜찮습니다. 그러한 어떤 600년 뭐 400년 이렇게 됐는데, 한 체제가 이 정도 오면은 강로지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칼과 화살도 마지막에 가는 비단, 여리디 여린 비단을 뚫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스템은 초기에는 굉장히 세지만은 후반으로 갈수록 모순이 계속 엉겨붙습니다. 해결은 안 되고 또 얹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의 정세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AI라고 얘기되고 자동화로 얘기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얘기되는 디지털화. 그래서 수많은 산노동력이 80억 인구 중에 대다수를 노동과정에서 배쳐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막스가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쓸 때는 계속 늘어날 때입니다. 산노동을 계속 착취하는 구조로 늘리는 상황이었지. 그리고 1810년대 로자 룩셈부르크가 데카당스 이론을 주장할 때도 그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했지만은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계속 새로운 신산업이 발전하는데 지금은 세계적 차원에서 굉장히 빠르고 선진국에서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은 제3세계의 어떤 개발도상국은 예전부터 아예 태어나자마자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거대한 슬럼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미국이나 이런 서구 사회학자들한테는 미스터리랍니다. 멕시코 시티에 2천만이 빈민들이 슬럼가에 모여 사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사는가. 그런 게 하나의 미스터리일 정도로 세계 많은 사람이 노동 과정에서 배제돼 있고 그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서 결국은 제조업에서 이윤이 창출이 안 되니까 금융을 통한 착취, 특히 위대한 달러를 갖고 세계를 누구는 양털깎기라고 하는데 양털깎기가 아니죠. 사실은 뼈와 살을 다 발라가는 무시무시한 깎기죠. 그게 무슨 양털깎기입니다. 양털깎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어느 극한까지 와 있고 100여 년 전에도 그 극한에 왔을 때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극복했거든요. 거대한 생산시설을 파괴하고 혁명가들을 죽이고 지지자들을 엄청나게 죽이면서 순환을 시켜서 한 100여 년 동안 온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면에서 정세 분석은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가는 부분에만 너무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혜영이나 한설이나. 근데 그 측면이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너무 꼽혀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호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한계고, 당과 관련돼서는 제가 당을 비판하면 사람들이 네가 하지 그래요. 하지만은 당의 지도부에는 당의 물적, 인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사용 권한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 단위가 지금 합당이 된 지 1년 4개월이 됐어요. 2022년 2월 5일 날 합당이 됐고 곧 6월 5일이니까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굉장히 긴 거랍니다. 하지만은 당의 신문이나 당의 기관지가 발행되고 있지 못해요. 이런 일은 난 처음 봅니다. 진짜. 그리고 그런 비판을 하면은 뭐 어떻게 준비할게 하면서 계속 시간이 늘어집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역량이 없으면 당원에게 호소라도 해서 자발적 당원을 모집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한다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어떤 지도부들이 못한다고 아예 그런 노력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다가 안 됐으면은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런 노력조차가 안 보인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의석도 없고 앞으로도 의석이 상실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좋은 자리를 진보당과 정의당이 선점해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이러기 대단히 힘든 구조에 있으면은 어떤 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들이 못 갖고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될 만하고 정세도 그런 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토론회가 거대 담론만 얘기하고 실제 실천은 없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김장민 동지가 제출하고 있는 그 기관지 발간을 위한 당원 모임을 하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당의 이건 일반 평당원이 기관지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의 입장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당의 지도부와 긴밀한 협의 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고 계실까 봐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어떠한 판단 좀만 참으시오.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합시다. 뭐 이런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발적 움직임에 대해서조차도 등한시한다면은 결국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 당에 우리가 적은 당이라고 하지만은 2천의 당권자, 당비를 내는 2천의 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은 당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10,000원씩 내던 당이 활력을 가지면 2만 원씩 낼 수 있고 3만 원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원이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다는 거. 1년 4개월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서 뭐 당신들 얘기하는데 거대 담론이나 이거 구체성에 있어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당의 일적 물적 자원을 분배하고 집중시킬 수 있는 단위가 수체적인 역량을 잘 알고 있을 거고 거기서 무엇부터 여기서 집중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저는 요구되어진다고 봅니다. 이사입니다. 이영주 동지, 죄송합니다. 예, 이주영 동지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박미희 동지가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하시고 내일이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평화하게 후원금을 가지고 내일은 꼭 갈 예정이고 그리고 아까 김장민 동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은 저희 당이 노동당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박미희 동지가 재벌과의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독점 자본과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좀 젊은 당원 동지들이 결합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럼 그쪽에서 그 안에서 뭐 그 장을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사람이 모여야 하니까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제국주의인 거 아닌가? 토론의 장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야외 토론회. 정말 근우가 말하듯이 섹시한 제목의 토론회를 거기에서 열면 사람들은 모이고 그리고 박미희 동지는 분명히 힘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미희 동지의 재벌투쟁에 쉽게 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이게 이 나라가 뒤집히지 않는 이상 현대 재벌과 우리가 싸울 수 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결합을 못하고 있지만 박미희 동지는 10년째 홀로 타협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저희 나도란 대표님도 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면 와주시고 양회동 동지에서 또 그날 노래를 또 해주신다고 제가 죄송한데 누구요? 양회동 이름이 같으세요. 그래서 GM 예,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는 동지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 분, 두 분.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조금 함께 그리고 택시 노동자분의 투쟁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규모는 조촐하지만요. 처음에 대표님께서 직접 인사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제안된 거 당연히 기쁜 노동자가 어떻게 알고 이게 진짜 실제로 고민돼야 해요. 우리가 고민의 첫 발을 뗐다. 그래서 당장
기관지도가 없다. 우리 김정은 동지가 얘기했잖아. 그럼 기관지 만들자. 어디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제 찾아나가야 돼. 그러자. 그러면 대중 투쟁을 좀 더 조직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교육을 저도 뭐 아까 제안했잖아.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투쟁을 요구로서 하면서 교육도 하고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받으면서 더 필요하면은 국가 토론 다시 2회, 3회 토론을 하면서 노동당이 작지만 또 뭐 연합에서 어떻게 당장 선거가 내년 총선 나오면 6대 당하고 진보 조직들 연합할 문제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대처하는 논의도 없어요. 응?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당에서 직접적인 문제를 잡으면서 토론 개최하고 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구조들, 팀들 이렇게 만들어가기를 일수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하시죠 이게. 예, 저희들이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내용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 전체적인 총괄 기조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투쟁의 동력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를 고민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투쟁의 동력들이 우리 당내에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객관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는 말씀들 다 있고, 그래서 오늘 토론에 나왔던 내용들 서로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발제하신 분 그리고 토론하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보고서 추가적으로 2차로 토론회를 다시 기획하는 게 필요할지, 아니면 어떻게 다음 정치 기획을 해야 할지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동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연락을 드리고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진행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 많이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발제해 주신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세 분 동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박수로 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